JJ Popcorn Talk. 안녕하세요. JJ 팝콘 토크의 제이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스카이입니다. 네, 잘 있었어요, 스카이 씨. 예, 아직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27일에 제 94회 아카데미 시상식이 개최됐었는데 한국 시간으로는 3월 28일, 그러니까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아침에 방송이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카이 씨도 한국에서 조금 보셨죠? 네, 다는 못 보고요. 하이라이트를 봤죠. 그렇죠. 이게 대부분 시상식이 있으면 누가 수상을 했냐, 그리고 예상을 빗나가서 누가 이제 못 받고 생각지도 못했던 우승자가 나왔을 때 그런 사람들이 다 주인공이 되기 마련인데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다른 것 때문에 오스카가 회자됐었죠. 그래서 그 황당무계한 이야기는 수상자 얘기를 한 후에 하기로 하고 일단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수상작들과 수상한 배우, 감독 이런 분들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의 경우에는 이 시상식 하는 순서를 바꿔가지고 비난을 샀었어요. 나무주연상 수상을 맨 마지막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안 좋은 일이 또 있었었거든요. 이 수상하시는 안토니 홉킨스가 참석을 안 하고 집에 있었단 말이지. 그것도 주무시고 계셨단 말이지. 맞아요. 그래서 수상자가 수상 소감 없이 그냥 흐지부지 끝나버리는 그런 시상식이 됐거든요. 아, 기억이 나네요, 이제. 올해는 다시 제자리로 작품상이 맨 마지막에 호명이 됐었어요. 근데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우승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됐던 코다가 3개 부문에 올랐었는데 3개 부문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다들 놀랄 줄 알았는데 전혀 그쪽에는 신경 못 쓰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이러고서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올해는. 그래서 코다가 뭐를 받았냐면은 작품상을 받았고, 그리고 나무 조연상을 수상을 했고요. 그리고 Best Adapted Screenplay. 그래서 각색상 이렇게 3가지를 받았죠. 근데 원래 이 작품상 후보에 올라간 작품들은 대체로 뭐 감독상이나 아니면 촬영상 뭐 이런 부분에 다 올라가는 게 통상적이었었는데 이 코다 경우에는 완전히 정석을 깨고 우승을 하게 된 작품이 되겠죠. 그리고 특히 애플 TV 플러스에서 처음으로 작품을 내놓은 게 되겠는데 이런 시상식에 작품상을 받았어요. 그동안에 넷플릭스에서 오랫동안 작품상 받으려고 여러모로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올해는 진짜 받는 거 아니냐 그래서 더 파워 오브 더 덕이 있으니까 12개 부문에 올랐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올해는 드디어 넷플릭스가 작품상을 받는구나 이랬었는데 뜬금없이 새로 나타난 애플 TV 플러스가 채갔죠. 그래서 복병이었어요, 복병. 아마도 넷플릭스에서 홍보를 담당한 팀이 전체가 물갈이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12개 부문에 올랐던 또 파워 오브 더 덕 경우에는 1개 부문을 수상을 했어요. 1개밖에 못 탔어요? 네. 많이 탔었던, 아니군요. 후보로만. 네. 감독상만 수상을 했어요. 제인 캠피언 감독이 수상을 했는데 이거는 이렇게 된 이유는 조금 제인 캠피언 감독이 말실수를 한 이유도 있고 그러거든요. 여기서는 후보작이 발표된 후에 캠페인을 하고 다녀요. 본인의 작품을 밀어달라 이런 식의 캠페인을 많이 하고 다니고 연말이고 연초에는 또 다른 시상식도 많고 그러니까 분위기를 몰아가는 뭐 그런 게 있거든요. 잘 되고 있었는데
어떤 서부 영화에 자주 나오는 배우가 이 영화를 비판을 하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인터뷰에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베네딕 컴버배치는 정중하게 이렇게 잘 넘겼어요, 인터뷰에서. 근데 제인 캠피언은 그걸 수상 소감에서 그 배우를 폄하하는 얘기도 곁들였었고, 또 다른 수상 소감에서는 같은 그 우승 서킷에 돌고 있던 영화 중에 하나가 킹 리처드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근데 그 영화가 윌리엄스 시스터스, 테니스계에 굉장히 유명한 자매잖아요. 이 자매한테 너희들보다 내가 더 훨씬 고생을 하면서 영화를 만들었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그냥 웃자고 한 얘긴데 제인 캠피언은 조금 영화 만드는 건 굉장히 차분하게 잘 만드는 타입인데 실제로 말하는 걸 들어보면은 조금 덤벙거리고 조크를 쓸데없이 많이 섞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수상하고 나서 소감할 때도 머리를 짚으면서 봤거든요. 아니 왜 이러면서 봤거든요. 그러게 조금 점잖게 우아하게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그런 성격은 아니에요, 솔직히. 그래서 그 홍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가까이서 주시를 하면서 무슨 원고를 읽는지 그런 것도 감독을 했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근데 감독님들이 그런 말 듣나요? 들어야지 된다니까. 이렇게 많이 걸릴 때에는. 그래야 되는데 하여간 자기가 자기 입으로 그런 걸 깎아내린 셈이 됐죠. 그래서 언제부턴가 갑자기 이 파도가 이렇게 확 바뀌더라고요. 파워 오브 더 뒤에서 이렇게 확 밀어주는 것 같더니 갑자기 코다로 바뀌더라고요. 그게 모든 사람이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래서 야, 이러다가 진짜 작품상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아마도 받을 것 같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작품상은 코다가 받겠군,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 받았어요. 그래서 와,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감독상이라도 받아서 그게 어디예요. 12개 부분에 올랐는데 하나라니요. 황당했죠. 그리고 테크니컬 부문에서만 수상을 할 거라고 생각했던 듀운이 원래 10개 부문에 올랐었는데 6개 부문에서 수상을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상을 쓸어 갔었고, 그리고 나머지 영화들은 거의 뭐 한 개씩밖에 못 받았어요. 특출나게 뭐 눈에 띄는 그런 작품은 듀운인데, 듀운도 뭐 메이저 부문에는 올라가지 못했으니까 그런 걸로 이렇게 봤을 때는 코다가 제일 큰 선전을 피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리메이크한 작품들도 작품상을 주나요? 네,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웬만하면 받기가 힘든 건 사실이죠. 왜냐면은 그 전에 만들었던, 이제 처음에 나왔던 영화들을 더 사람들이 기억을 하니까. 근데 코다 경우에는 굉장히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만들었던 작품이 청각 장애자들을 소재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캐릭터가 3캐릭터가 메인 캐릭터로 있는데 그 중에 한 명만 청각 장애인이었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 배우였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비난을 받았었나 봐요, 청각 장애인들 커뮤니티에서. 그래서 요거를 미국에서 다시 리메이크 하면서 실제로 청각 장애인인 배우들을 고용을 해서 그렇게 만들었더니 이제 호응을 많이 받은 거죠. 원작에 대한 언급을 좀 한번 해줬었으면 좀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사실 들긴 했거든요, 인사할 때. 근데 미국에서는 리메이크를 해도 리메이크를 한 영화라고 홍보를 하진 않아요. 그런 말을 일부러 빼고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봐야죠. 이 영화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러고선 찾아봐야지 그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대놓고 얘기는 안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메이저 부문을 조금 보면은 여우주연상 경우에 The Eyes of Tammy Faye에 출연한 제시카 체스테인이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실존 인물이었던 태미 페이를 연기를 하는데 굉장히 두꺼운 화장법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목소리도 굉장히 특이하고 그런 특징을 살려서 연기를 했다고 이제 막판에 인기몰이를 해서 상을 받은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테이미 페이가 누구냐면은 미국에서는 TV로 전도를 하는 그런 TV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 초창기에 나왔던 목사 부부가 있어요. 그 목사 부부 중에서 이제 사모가 되겠죠. 사모였었는데 굉장히 메가처치로 엄청나게 커지다가 사기 혐의가 밝혀져가지고 횡령이죠. 도네이션 받은 돈을 횡령을 해가지고 썼다는 혐의가 밝혀져서 남편은 감옥에 가고 이분께서는 길바닥에 나앉은 그런 경우가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굉장히 높게 올라갔다가 떨어진 대표적인 그런 커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커플의 얘기를 특히 태미 페이의 시각으로 표현을 한 그런 작품이 되겠는데, 오랫동안 이 판권을 가지고 영화 시키려고 제시카 체스테인이 고생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뭐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제시카 체스테인한테는. 그렇지만 뭐 평론가들은 이 영화를 상당히 안 좋게 봤었고, 그 중에는 저도 포함이 되거든요. 이 영화 그렇게 잘 만든 영화는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제시카 체스테인을 3번이나 인터뷰하고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이기도 하고, 실제로도 상당히 뭐 인터뷰할 때도 성격이 좋아 보이고 그래서 진짜 좋아하는 여배우긴 하지만 이 영화로 받을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크리스텐 스튜어트가 스펜서라는 영화로 받았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아마도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은 제시카 체스테인이 받았죠. 자, 그리고 나무주연상은 킹 리처드에서 주연을 맡았던 윌 스미스가 받았고, 이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 그리고 여우조연상의 경우에는 웨스트사이드 스토리에서 출연을 한 아리아나 디보스가 받았는데, 이 경우는 60년 전에 이 캐릭터를 연기했던 배우가 똑같이 조연상을 수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상당히 눈길을 끌만하고, 그리고 이 상을 받은 배우가 공개적으로 자기가 LGBTQ 커뮤니티 출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퀴어라고 본인이 발표를 한 그런 여배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상당히 수상을 했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당당해 보이고. 그래서 여우 조연상을 이렇게 수상을 했는데, 이 경우에도 저는 파워 오브 더 덕에 나왔던 커스틴 던스트가 받았으면 했었거든요. 솔직히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경우는 이 영화를 구태여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다시 만들 필요가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굉장히 잘 찍기는 했지만 그래서 어쩌라고? 뭐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작품이었었는데, 뭐 그걸로 받았으니까. 근데 혼자서 튄 거는 사실이에요. 잘하긴 잘했는데 영화가 뭐 전체적으로 없어도 될 영화라고 생각이 드는 영화였으니까 뭐 그렇습니다. 재미 씨는 파워 오브 더 더그가 못 받은 거에 굉장히 속상하셨나 봐요. 아니 솔직히 파워 오브 더 덕이 잘 만든 영화긴 하지만 작년에 만든 영화 중에서 제일 잘 만든 영화 이거는 아니거든요. 제 얘기는 후보에 올라간 작품 중에서 걔 중에 제일 낫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후보작에 올라간 여배우들 중에서 저는 크리스틴 던스트가 제일 받을만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아쉽더라고요. 저는 물론 보기는 굉장히 좋았어요. 아리아나 디보스가 받고선 그렇게 벅찬 수상 소감을 얘기를 할 때 굉장히 보기 좋기는 했는데, 이거 뭐 인기 투표하는 거지 뭐 말하자면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무 조연상은 작년에 여우 조연상을 수상을 했던 윤여정 배우가 시상을 해줬는데, 코다에서 아버지 역할을 맡았던 트로이 코처가 수상을 했거든요.
다른 시상식에서 굉장히 수상을 이미 많이 한 상태라서 사람들이 거의 이쪽으로 몰리기는 했는데 초반에는 The Power of the Dog의 아들 역할로 나왔던 코디 스미스 맥피가 받을 거라는 얘기가 많았었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트로이 코처로 바뀌었었는데 일단 윤여정 배우가 수화를 하면서 발표를 했잖아요. 누가 수상을 했는지. 그래서 그런 모습도 보기 좋았고 나와서도 서로 이렇게 축하를 해주면서 할 때도 수화를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 모습이 잘 보이고 수상 소감도 굉장히 좋았었고 그 후에도 밖에서 축하하는 이제 사진들을 많이 찍잖아요. 그럴 때도 윤여정 배우랑 같이 트로이 코처가 찍는 사진들이 너무너무 좋게 다 나온 거야. 그림이 진짜 좋아. 코디 스미스 맥피가 받았을 거를 상상을 했을 때 하고 트로이 코처가 받았을 때 그거를 이렇게 두 개를 생각을 했을 때는 트로이 코처가 받은 게 윤여정 배우하고는 이 합이 너무 잘 맞았다. 이런 게 되겠죠. 나와서 다른 배우들 이름 호명 제대로 못할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먼저 그 얘기할 때 너무 웃었거든요. 작년에 그 이름 갖고 얘기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킥킥킥킥 거리면서 많이 웃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자기 이름 윤여정이라고 발음 못하는데 자기 일단 이제 이거 상 받았으니까 다 용서해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자기가 올해 이렇게 다른 사람 이름을 부르게 될지 몰랐었다고 막 이러면서 미안하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위트가 있으세요. 귀여우셨어요. 네. 그리고 오리지널 스크린플레이, 그러니까 각본상이 되겠죠. 이 경우에는 벨페스트가 받았어요. 케네스 브래너가 감독도 하고 쓰기도 하고 그랬던 작품인데 자기의 어렸을 때 얘기를 다룬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받았고 장편 애니메이션 경우에는 디즈니의 엔칸토가 받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다 예상을 했던 결과였었죠. 그리고 다큐멘터리 부문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Summer of Soul이 받았고요. 국제 장편영화상 부문에서는 역시 작품상 후보에도 올랐던 일본의 Drive My Car가 받았습니다. 촬영상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그 The Power of the Dog이 받지 않을까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듀운이 받았어요. 듀운이 이번에는 Power of the Dog이랑 같이 붙었던 부문에서 거의 다 이겨서 수상을 했죠. 보는 내내 듀운이 되게 자주 나왔던 것 같아요. 그 6번 이상 나온 느낌이 되게 많이 나와서 다 감독 칭찬하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제가 좋았었던 거는 베스트 커스튬 디자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의상 디자인 부분인데 여기에서 크루엘라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 너무 기분이 좋았었지. 여기서 또 듄이나 웨스트사이드 스토리가 받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크루엘라가 받아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크루엘라 받을만 했어요.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 부문에서는 여우 주연상을 받았던 그 작품 있죠. The Eyes of Tammy Faye. 이 팀이 받았는데 솔직히 실제로 태미 페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 사람들은 분장을 왜 이따구로 했지 막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래요? 너무 예쁘게 해줬나요? 아니요. 잘 못했어요.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조금 힘든 그런 분장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듄이 대부분의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상을 휩쓸고 나머지는 코다가 휩쓰는 그런 시상식이 되죠. 가장 실망한 팀이 있다면 아무래도 The Power of the Dog 팀이 되겠죠. 그리고 또 넷플릭스가 되겠죠. 넷플릭스는 이 작품을 처음부터 다 지원을 해준 회사이기 때문에 많이 타격을 입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게요. 12개 부분에 올라서 하나밖에 수상하지 못한 건 좀 그러게. 그렇네. 무슨 액팅 부문에서라도 하나를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감독상만 받아서 좀 보면서도 이거 진짜 잘하다가는 아무것도 못 받겠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하나는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교훈으로 감독들이나 배우들이 캠페인을 하러 다닐 때는 말 조심을 해야지 된다는 거.
제발요. 무조건 겸손. 그리고 대답하기 힘들 때는 하하하. 웃음으로 넘기기를. 자, 근데 그렇게 웃음으로 넘기지 못한 사람이 큰 일을 벌였잖아요, 이번 시상식에서. 그래서 그렇죠. 예, 이 수상자들의 얘기를 이것으로 끝맺음을 하고 시상식에서 있었던 큰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방송사고가 자주 났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생방송 중에 욕을 하거나 이상한 돌발 행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딜레이가 있어요. 한 30초에서 1분 정도 제 생각에는 딜레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해외에 방송되는 거는 실시간으로 방송이 돼요. 다른 나라에서 오스카 시상식을 보면은 미국보다는 더 빨리 그 순간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보고 있을 때 스카이 씨가 한국에서도 같이 보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페이스타임을 하면서 같이 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스카이 씨의 얼굴을 보면서 아니 쟤 왜 저래? 막 이랬거든요. 무슨 일이야? 왜? 말해봐 막 왜?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한동안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몇 초 지난 다음에 이쪽에서도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기는 딜레이가 되면서 그 사이에 편집이 된 거야. 그래서 잘려나간 부분이 있었고 뮤트가 된 부분이 있었고 묵음 처리가 되는 거죠. 뮤트가 됐어도 입을 너무 크게 정확하게 벌리셔서 맞아.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거를 다 처리를 했던 거예요, 이쪽에서는. 그래서 대단하네요. 처음에는 이거 쇼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아닌데? 진짠가? 이러다가 뭐 이렇게 굉장히 혼돈의 순간이 됐었는데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윌 스미스가 무대로 올라가서 조크를 했던 크리스 락을 뺨을 때렸죠. 그러고선 걸어서 들어간 다음에 자리에 앉아서 쌍욕을 했댔죠. 저는 한국 TV에서 그런 욕을 생방송으로 드리라는 거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이게 생방송이니까 이제 방송 사고지 이거는. 근데 미국에서는 그 입모양만 보이고 소리는 다 전체가 다 처리가 됐었어요, 묵음으로. 그리고 올라가서 따귀를 때리는 장면은 이게 편집이 돼가지고 잘 보여주지가 않고 계속 크리스 락이 놀라서 서 있는 그 장면으로만 몇 초가 지나갔거든요. 카메라를 등지고 윌 스미스가 서 있어서 저도 맨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손 모양만 하고 때리진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러게요. 그냥 신용만 하는 거 있잖아요. 영화식으로 싸대기 때리는 그런 신용을 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아니었던 거지. 그래서 자초지종이 어떻게 됐냐. 윌 스미스가 지금 나무 주연상 후보에 올라가서 부인인 제이다 핑켓 스미스랑 같이 와서 맨 앞자리에 테이블 놓인 곳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일단 이런 시상식에서는 프레젠터죠. 시상을 하러 나오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사회를 맡은 사람들이 이 시상식에 온 배우들을 중심으로 농담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 쇼의 작가들이 쓰기도 하고 아니면은 나온 사람이 코미디언이면은 본인이 스스로 그거를 써가지고 얘기를 하던지 그러는 경향이 있는데 크리스 락 경우에는 30년이 넘게 스탠드업 코미디를 하는 코미디언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본인이 쓴 거지. 근데 제이다 핑켓이 머리를 빡빡 깎고 그리고선 초록색 멋있는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딴에는 이제 조크를 날린 거지. 제이다 핑켓 스미스한테 G.I. 제인 2에 나와도 되겠다. 그 영화 기다리겠다. 이렇게 조크를 날린 건데 문제는 제이다 핑켓 스미스가 메디컬 컨디션이 있었던 거지. 탈모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선택을 해서 이렇게 머리를 기르지 않는 게 아니고 기를 수가 없으니까 머리를 다 밀어버린 그런 경우거든요. 근데 일단 그 조크를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는 몰랐지 우리는.
그리고 제이다 핑켓 스미스가 탈모증이 있는지 없는지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도 우리는 모르죠. 근데 처음에는 윌 스미스가 웃으면서 그냥 넘기는데 카메라에도 제이다 핑켓 스미스가 갑자기 얼굴색이 바뀌면서 눈을 이렇게 굴리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안 봐도 훤해. 윌 스미스가 기분 나빠하는 부인을 보고 튠이 갑자기 바뀐 거지. 부인을 위해서 뭐를 해야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 저벅저벅 걸어 나가서 따귀를 날렸죠. 생방송이고 전 세계에 그 중계가 되는데 그 시상식에서 무대로 걸어 나가서 그 프레젠터를 때린다는 생각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 윌 스미스도 30년 넘게 하지 않았나요? 배우 생활을? 둘 다 상당히 오랫동안 이런 연예계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인데 이런 식의 행동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지 되는지를 잘 보여준 사람이 크리스 락이 되겠죠. 거기서 따귀를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더 크게 확산시키지 않고 본인이 시상을 하러 나온 다큐멘터리 부문 후보들 다 얘기를 하고 시상까지 다 하고 그리고 말없이 무대에서 내려갔어요. 그 후에 뭐 쉬는 시간에 윌 스미스를 위로한다고 뭐 덴자 워싱턴도 가고 뭐 브래들리 쿠퍼도 가고 뭐 이렇게 그랬다는데 무대 뒤에서 또 크리스 락한테 사람들이 많이 가서 괜찮냐고 물어보고 경찰도 그랬대요. LAPD가 와서 프레스 차지 할 건지. 근데 당연히 프레스 차지 안 한다 그러지. 같은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일을 크게 벌려봤자 좋은 건 없잖아요. 개인적으로도. 근데 나 같으면 했지. 그게 웬 날벼락이야. 그게 무슨 일이야. 그거는 그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코미디언으로서 유명한 사람들한테 조크 날리는 게 그 사람이 하는 일이고 지금은 오스카에 나와서 아주 경미한 내용의 조크였거든요. 진짜 그거는 이 심한 정도를 따졌을 때 너무 마일드한 조크였어요. 맞아요. 뭐 매해 나오는 거 보면 엄청나잖아요. 막 보는 사람도 전혀 연관이 없는데도 막, 저런 말을 막 이런 식의 조크를 많이 하는데, 진짜 너무 자상할 정도로 그렇게 마일드한 조크였는데, 거기에 그런 식으로 반응을 했다고? 일단 그 일이 진짜로 있었던 일인지, 짜고 한 게 아닌지, 이거 우리가 본 게 확실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SNS에 난리가 난 거야. What just happened? 막 이러면서 해시태그 날려가지고 그렇게 막 쫙 올라가고 난리가 나고 나중에 기록 나온 거 보니까 그 따귀 사건이 있은 후에 시청률이 60%가 상승을 했대요. 갑자기 사람들이 다 보기 시작을 한 거지. 그런데 그 따귀 사건이 있은 후에 한 거의 1시간 정도 돼가지고 나무주연상을 수상을 했잖아요. 윌 스미스가. 근데 원래 수상소감은 30초에서 길어봤자 1분 정도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눈물 콧물 흘리면서 뭐 거의 넋두리 수준으로 얘기를 하는데 5분 30초인가 뭐 그 정도를 했대요. 이거는 사상 최대 길이에요. 수상소감. 이렇게 하도록 놔둔 것도 그렇고 이 사람이 수상을 했을 때 모두가 기립박수를 쳐줬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뭐 단체로 무슨 기억을 상실했나? 방금 위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이잖아요. 동료 엔터테이너를 어서트한 거잖아. 그것도 세계적으로 보는 생방송 중에. 근데 그 사람이 수상을 했다고 일어나가지고 기립박수를 쳐줘? 전 사실 그 수상소감 얘기 딱 시작하는데 울면서 막 그랬잖아요. 그 순간 꼴보기 싫어서 그냥 딴 데 틀어버렸거든요. 안 봤어요, 그 이후로. 나는 솔직히 윌 스미스, 스카이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실제로 인터뷰 해봤잖아요. 그쵸. 너무 사람이 나이스하고. 좋잖아. 응? 맞아요. 되게 젠틀해 보이고 그리고 그렇게 많은 기자들을 만날 텐데도 그렇게 방긋방긋 웃으면서 응? 악수도 일일이 다 해주고 그러게요. 그래서 사람 참 좋네. 응? 연기만 좀 잘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연기는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니까. 네, 솔직히 이번 영화도 뭐 상 받을 영화는 아니었었는데
워낙 이 사람이 오스카를 받고 싶어 해가지고 한 20 몇 년 전부터 계속 캠페인을 벌여왔거든요. 그래서 뭐 알리라는 영화도 찍고 The Pursuit of Happiness라는 영화도 찍고 뭐 그랬었는데 번번이 실패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분위기가 어땠냐면은 올해는 윌 스미스의 해다, 뭐 이제 받을 때도 되지 않았냐, 이제 줄만하다, 막 이렇게 얘기가 돌았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 영화를 늦게 보기도 하고 그랬지만 이게 윌리엄스 시스터스 영화잖아요. 그 사람들의 얘기를 가지고 하는 건데 그 자매들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자매를 아버지가 어떻게 키웠는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였거든. 그래서 제목이 킹 리처드야. 리처드 윌리엄스 아버지 얘기지. 그게 마음에 안 들었었어, 저는. 그렇게 세계적으로 역사상에 남을 만한 그런 여성 스포츠인의 얘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영화로 만드는 거 대신에 이 사람들의 아버지를 영화로 만들었잖아요. 이런 데에서도 여자가 밀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물론 윌리엄스 시스터스는 이 영화 만드는데 전적으로 도움을 줬어. 왜냐면 아버지 얘기를 영화로 만든다는데 싫어할 딸들이 어딨어. 그랬는데 이걸로 해서 오스카를 받게 됐다. 이것까지 괜찮아. 근데 바로 전에 그렇게 오랫동안 캠페인을 벌여서 겨우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바로 전에 완전히 깽판을 쳤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고 나서 그 수상 소감을 하는데 거기에서 리처드 윌리엄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처럼 자기는 가족을 보호하려고 했을 뿐이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웬 햇소리.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왜 거기에 그 사람을 끌고 들어갔는데. 문제는 여기부터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내려왔잖아요. 내려온 다음에 이렇게 사태가 벌어졌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지 되는 게 아니었냐 막 이런 얘기가 점점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아카데미 측에서 무대에 올라가서 따귀를 때렸을 때 윌 스미스를 에스코트 해가지고 밖으로 내보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근데 어떻게 1시간 넘게 거기에 앉아가지고 계속 웃고 떠드는 장면들이 계속 카메라에 잡히고 그랬는데 그게 제대로 된 거냐. 그리고 수상소감은 왜 그렇게 오래 길게 냅뒀냐. 시상식이 끝난 후에 식구들 전체가 베네디 페어라는 잡지에서 여는 굉장히 큰 애프터 파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웃고 떠들면서 춤추고 그러는 게 사진으로 다 찍혔어. 그게 SNS에 다 올라가는 거지. 그 다음부터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얘는 전혀 잘못한 걸 모르는 애구나. 이러면서 소문이 점점점 안 좋게 나기 시작을 하고 윌 스미스가 바로 다음날, 그러니까 28일이죠, 미국 시간으로. 본인이 뭐 비디오로 찍어서 올린 것도 아니고 아무래도 이제 홍보팀에서 쓴 것 같은 사과문을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발표를 해요. 왜냐면 수상 소감을 할 때 거기에서 크리스 락한테 미안하다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아카데미 바디에 미안하다고 그러고 그리고 같이 후보로 올랐던 후보자들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었거든요. 크리스 락한테는 사과를 안 했었는데 사람들이 욕을 많이 하니까 그거를 무마하고자 인스타그램에 사과문을 올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분위기가 너무 늦은 거 아니냐. 그리고 이거 네가 쓴 거 맞냐. 뭐 이러고서 나오는 거지. 근데 미국에서는 특징이 뭐냐면은 이런 사과를 할 때 서로의 이제 눈을 쳐다보면서 하는 걸 좋아해. TV, 뉴스, 인터뷰. 요 포맷을 좋아하는 거지. 카메라를 보면서 잘못한 사람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전 국민한테 사과를 한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인터뷰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아니 그리고 원래 사과라는 게 본인한테 해야 되는 거지 무슨 SNS로 글 띵 올린다고 그게 사과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쓴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일단 얘네 팀이 어떻게 대처를 했어야 하냐면 그렇게 따귀를 날렸을 때 그 다음에 스피치 하는 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애프터 파티 가지 못하게 하고 집에 빨리 들어가게 하고 그 다음부터 TV 인터뷰 스케줄을 잡았어야 돼. 그리고 그 다음날 발표한 게 인스타그램의 사과문이 아니고
사과를 정중하게 할 테니 이 인터뷰를 지켜봐 달라 이러고 주말쯤에 방송에 나가게 스케줄을 잡았어야지 되고, 일단 스피치에서 그 리처드 윌리엄스를 걸고 넘어졌으니까 그쪽에서 다른 말이 따로 나가지 않게 그쪽이랑 정중하게 얘기를 해서 사과를 한 다음에 리처드 윌리엄스 측에서 독단적으로 성명을 발표하는 일은 없도록 미리 했어야지 되는데 발표했어요? 발표했어요. 아들을 통해서. 본인은 정당 방위를 제외한 어떤 식의 폭력 행위도 동의를 할 수가 없다. 이러고선 낸 거야. 그러니까 자꾸 윌 스미스는 코너에 몰리는 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본인이 저질러 놓은 일을 충분히 수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거든. 그리고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고 훨씬 더 자기가 돋보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악의 선택을 계속하고 있는 거지 지금. 아니 저는 크리스 락을 원래 좋아하지 않거든요. 아, 말을 그래요? 좀 얄밉게 하잖아요.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생각을 하는 얘기지만 입 밖으로 내는 사람이 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약간 그러니까 통쾌한 것도 있긴 한데 약간 조금 얄밉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었는데 그 일 처리를 하는 걸 보고 정말 너무 괜찮은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걸 끝까지 다 해내고 그 정리를 하고 들어가고 그 프레스 차지도 안 하고 그리고 정말 조용히 가만히 있는 게 똑똑하기도 하고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굉장히 상반됐어요. 진짜 크리스 락은 평소에 너무 안 좋아했었는데 윌 스미스는 너무 좋은 사람 이렇게 생각했는데 완전히 뒤집혀서 정말 크리스 락 쇼를 보고 싶고 윌 스미스 영화는 다시는 안 보고 싶은 뭐 이런 상황이 왔죠. 크리스 락이 스탠드업 코미디를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넷플릭스에서 지금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 수가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크리스 락의 팬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스탠드업 코미디언들을 좋아하고 지지를 해요. 그리고 저는 어떤 식으로든 표현의 자유를 막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미국에 와가지고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제가 영어를 잘 배울 수 있었던 이유 중에도 하나인데 스탠드업 코미디를 볼 때 이 코미디언이 대통령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문화 충격이지. 한국에서는 비슷하게 생긴 배우가 몇 년 동안 TV에 출연을 못할 정도였었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 살다가 미국에 왔더니 유명하지도 않은 코미디언이 대통령을 그것도 TV에서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연을 하면서. 와, 이게 자유? 막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지. 별 볼 일 없는 코미디언도 대통령을 욕할 수 있네. 그것도 공개적으로. 막 이러는 거지. 그게 너무 좋아 보인 거야. 그래서 코미디라는 게 이래서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코미디언들을 향한 어떤 식의 공격도 저는 결사반대. 자기가 그 얘기 듣기 싫으면 돈 안 내면 되고 나가면 되고 안 들으면 돼. 그거를 왜 그 사람한테 해코지를 하려고 그래. 그리고 해코지 할 수 있는 것도 올라가서 무대에서 그렇게 안 해도 됐었잖아요. 그냥 앉아서 웃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코미디언한테는 다들 하는 얘기예요. 코미디언들이. 그게 제일 심한 욕이야. 웃지 않는 거. 맞아. 재미없다는 거잖아. 본인은 웃기고 싶어서 한 건데. 그게 최상의 방법이에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무표정으로 있는 거. 윌 스미스는 그렇게 할 수 있었어. 근데 그 방법을 택하지 않고 무대에 뛰어 올라가서 따기를 날린 거죠. 저 아는 분이 윌 스미스가 혹시 갱년기가 아니냐고 너무 일해서 시부를 튀는 걸 보니 근데 왜 그 이후에도 막 사람들이 윌 스미스가 왜 그랬을까에 대한 얘기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저는 갱년기를 이길 만한 그런 설명을 듣지 못했어요.
하여간 그렇게 따지다 보면은 둘 다 나이 비슷했는데 크리스 락은 어땠냐고요. 응? 봅시다 우리. 응? 크리스 락이 57세예요. 그리고 키가 178이야. 그리고 몸무게가 76kg. 그 윌 스미스 봅시다. 윌 스미스는 53세. 키가 188. 그리고 킬로그램은 지금 많이 빠지긴 했는데 82kg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전에 했던 영화가 뭐냐면 좀 오래되긴 했지만 무하마드 알리까지 연기를 했던 굉장히 싸울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무대에 올라가서 그렇게 호리호리한, 그것도 나이가 자기보다 많은 선배지, 따기를 날려? 응? 아니 뭐 나이 적고 많고 이거 차이가 아니라 그냥 누구를 그렇게 때린다는 것 그러니까 자체가 모든 문제죠. 게 다 잘못된 거예요. 이 사람이 한 거는. 그리고 이 체격을 봐. 아니, 같은 급이라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 근데 자기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올라간 거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만약에 크리스 락 옆에 아쿠아맨이 서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 윌 스미스가 그래도 올라갔을까? 안 그랬을 것 같거든요. 굉장히 올라갈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올라가서 말만 했겠죠. 만만해 보였던 거지. 모든 게 다 만만해 보였던 거야, 이 순간에, 이 사람은. 그리고 원래 윌 스미스 집안이 그렇게 평화롭지가 못했대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본인이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많이 구타를 당했었던 거지. 그러니까 윌 스미스가 그걸 보면서 자란 거야. 아버지가 폭력 행사를 하는 걸. 그래서 본인은 그런 게 너무 싫다고 그런 적도 있었고, 그리고 다른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한테 본보기가 되고 싶어서 본인이 하는 음악에는 랩 음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욕을 일부러 안 넣는다 그랬었어요. 자기가 본보기가 된다고. 그거 보고 배우면 어떡하냐고. 그러더니 이건 무슨 행구지. 아니 진짜 여태까지 너무 몇십 년을 잘 쌓아온 거를 한 방에 무너뜨렸어요 정말. 와 그것도 너무 깔끔하게 싹 없애버렸어 정말.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아카데미 내에 있는 거버너스라는 그룹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룹인데, 이 중에는 그 지금 더 뷰라는 턱쇼를 진행하고 있는 호스트 중에 한 명인 우피 골드버그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버너스 그룹이 3월 29일, 그러니까 화요일이죠. 화요일에 미팅을 갖고 그 다음에 발표가 됐던 게, 사실은 따기 사건이 있은 다음에 윌 스미스한테 자리를 떠나달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거절을 했다는 거지, 윌 스미스가. 저도 그거 봤어요. 그래서 그 얘기가 새로 나왔던 거고, 그리고 이거는 결정이 나려면은 몇 주 정도 걸린대요. 4월 중순에 다시 한번 미팅이 있는데, 그 전까지 이 윌 스미스 측은 본인의 의견을 담은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변호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아카데미 측에서도 조사에 들어갔고, 그래서 몇 주 안에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징계가 있을지 결정이 된다고 그러는데, 아마도 아카데미상을 다시 반납하라는 얘기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지까지 하비 와인스틴이나 아니면 로만 폴란스키 같이 이렇게 멤버에서 제명된 경우에도 다시 오스카를 반납하거나 그러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제명까지 가는 거는 조금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몇 년 동안 서스펜드 당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결정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심하게 가면은. 근데 이럴 경우에는 그닥 큰 그런 사항은 아니에요. 왜냐면 아카데미가 그냥 아카데미상 관련해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징계로 막는 거거든요. 그게 서스펜션 됐을 경우에는. 그냥 투표 못 하는 거야. 그게 그 큰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게는. 그러니까요. 그런데 더 큰 일은 뭐냐면은 세그 어워드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쵸. 한국에서도 많이 수상하고 그랬으니까, 이게 스크린 액터스 길드라고, 그러니까 노조예요. 배우들 노조 단체인데,
미국에서 진행되는 대부분의 이제 할리우드 영화나 TV 쇼들은 다 세그에서 승인을 한 그런 프로덕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노조에 있는 멤버들을 써야지 되는 게 규정이에요. 그래서 세그에서 지금 조사에 들어갔어요. 아카데미처럼. 근데 세그의 경우에는 이 멤버십이 박탈당하거나 아니면은 서스펜드 될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에는 어떤 프로덕션에도 참여를 할 수가 없거든요. 이 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배우로서. 그러니까 그게 훨씬 더 무서운 거지. 근데 세그 경우에도 지금 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조사에는 들어갔다는 거. 그렇게 밝혔거든요. 아카데미하고 세그 측에서 별도로 조사에 들어갔다는 거. 그래서 일단 윌 스미스는 큰일 났다. 이게 맞는 말이 되겠죠. 세그에서 서스펜드 했었던 그런 배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들, 뭐 유죄 판결 받았거나 뭐 그런 사람들 경우에는 좀 제재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굉장히 공식적인 석상에서 다른 세그 멤버를 그러니까 폭행을 한 거잖아요. 이거는 뭐 크리스 락이 LAPD한테 프레스 차지를 안 하겠다. 그러니까 걔가 체포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어도 그거하고는 별도로 진행이 되는 거지. 이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동료를 구타를 한 거니까. 그것도 다들 보는데 세계적인 무대에서 이게 웬일이야. 그 충격을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정말. 이날 3명의 여배우 겸 코미디언들이 진행을 맡았었어요. 오스카를. 그래서 그렇죠. 레지나 홀하고 에이미 슈머 그리고 완다 사이크스가 했었는데 완다 사이크스한테 크리스 락이 사과를 했대요. 뺨 맞고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왜요? 그러니까요. 완다 사이크스가 그래서 아니 일 당한 거는 당신인데 왜 나한테 사과를 하냐고. 그러니까 오늘 밤은 너희들이 호스트를 해서 빈내야지 되는 날인데 나 때문에 다른 얘기하게 돼서 너무 미안하게 됐다고 그렇게 사과를 했대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딨어. 아이고, 웬일이야. 그거 진짜 어른같이 보이지 않아요? 진짜. 그렇게 뺨을 맞고 나서도 거기에서 자기가 나가서 할 일은 다 하고선 들어온 거잖아요. 들어와서도 후배 코미디언한테 미안하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그거 보면서 속이 상했었는데 그거보다 더 속상한 건 뭔지 알아요? 다른 동료 코미디언들하고 톡쇼에서 얘기를 할 때 대부분의 스탠드업 코미디언이나 코미디언들이 어렸을 때 살아남으려고 조크를 하기 시작한 게 대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은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미국에서도 이 왕따가 굉장히 심해요. 왕따도 있고 여기서는 분리라고 부르는데 키가 작고 몸이 왜소한 애들은 그렇게 분리를 많이 당해요. 근데 거기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조크를 잘하는 거지. 그래서 말로 그 상황을 이렇게 피해갈 수 있거나 아니면은 말로 그러니까 그 사람을 창피를 줘서 더 이상 자기한테 못되게 굴지 못하게 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자기 방어 목적으로 코미디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크리스 락도 그런 케이스였던 거지. 어렸을 때 백인들이 많이 가는 학교에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bully를 많이 당했는데 어느 정도였었냐면은 그 영화 기억나요? 그 쇼생크 리뎀션이라고. 네. 94년도 작품인데 한국 제목으로는 쇼생크 탈출이거든요. 거기서 주인공 남자가 감옥에 들어가서 엄청나게 괴롭힘을 당하잖아요. 네. 그게 자기 생활이었대요. 그렇게 보면 된대요. 근데 하루는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기 괴롭힌 애를 때리려고 집에 가서 책가방에다가 벽돌을 넣어가지고 파티하는데 다시 가서 걔를 그 벽돌 든 가방으로 때렸대요. 그래서 한참 때려서 진짜 이 사람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때렸대요.
그래서 분명히 자기는 잡혀갈 거다 생각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거지. 근데 그 당시에 자기가 했던 행동이 너무너무 겁이 났던 거야. 어렸을 때 했던 행동이. 그래서 자기는 화를 내면은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화 안 내려고 사람들한테 그 다음부터는 너무 잘해주기 시작했대. 자기한테 너무 심하게 해도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넘어가게. 스탠드업 코미디에서는 심한 말을 해도 평소 때는 사람들이 다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는 거지, 자기한테. 그래서 이번에 그 팬데믹 때 정신과 상담을 일주일에 7시간씩 받았대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호전되고 이제는 자기가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발전을 해서 너무 좋다고 그런 얘기까지 했었거든, 인터뷰에서.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번 그 무대에서 그렇게 흉한 꼴을 당했어도 이성을 잃고 같이 싸우지 않은 게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막 이런 생각도 드는 거야. 테라피의 성공? 인간 승리? 응? 그 테라피스트 전화번호 윌 스미스한테 주는 걸로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돼. 코미디언들이 지금 크리스 락을 완전히 편을 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크리스 락 대신에 진짜로 사람을 놀리는 게 어떤 건지 보여주겠다며 윌 스미스하고 제이다 핑켓 스미스를 대놓고 막 욕하는 그런 코미디언들도 되게 많아요, 지금. 이게 바로 진정한 깍이다. 막 이러면서 보여주면서 뭐 어떤 사람은 갑옷 같은 거 입고 나와가지고 맞을까봐 겁나니까 일단 이런 거 입고 하겠다고 그러면서 그러더라고. 근데 솔직히 스탠드업 코미디언들은 완전 무방비 상태거든요, 무대 위에서는. 근데 이런 식으로 안 좋은 선례가 있으면 그것도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가 없이 그냥 흐지부지 지나가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더 황당한 일은 뭔지 알아요? 3월 30일부터 크리스 락이 5년 만에 스탠드업 코미디 투어를 시작을 하는 날이었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3월 30일 밤에 보스턴에서 시작을 했어요. 거기가 이제 베뉴가 콘서트홀인데 자리마다 다르잖아요, 티켓 가격이. 그래서 제일 싼 가격이 뭐였었냐면은 46불 정도였어. 그런데 월요일 날 2차 판매처로 넘어가면서 가격이 341불로 오르고, 예? 이미 매진은 된 상태인데 그 가지고 있는 티켓이 2차 판매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341불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29일에서 30일에는 이게 720불로 올라갔어요. 제일 싼 가격이. 무슨 얘기 하는지 궁금한 거지, 사람들이. 나도 궁금하구만. 여기 지금 녹음시키고 있는 시간이 3월 31일 목요일인데, 그러니까 30일 날 저녁에 스탠드업 코미디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왔을 때 관객들이 기립박수를 쳐줬대요. 몇 분 동안이나. 그랬더니 조금 눈물을 보였다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다 진정하고 앉은 다음에 여러분 주말은 어떠셨나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험난한 주말이었지요.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을 해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나도 프로세싱 하는 중이다. 나 자신도 정리가 안 된 상태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언젠간 얘기를 하겠지만 오늘은 아니라고. 그리고 오래전부터 이 코미디 투어를 하려고 준비를 한 머티리얼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그 내용으로만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선 진행을 하는데 중간에 헤클러가 나온 거지. 여기서 헤클러란 공연을 할 때 야유하거나 아니면 공연 방해하거나 막 이런 수주정맹이들이 주로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술을 못 마시는 데니까 그러니까 그냥 회방 놓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공연이 중단이 됐었대요, 잠깐. 바디가드를 데리고 왔나 본데 이 무대 뒤에서 바디가드가 나와서 무대 위에서 같이 있었대요, 잠깐 동안. 그러면서 농담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 사람이 그러면 이제는 주머니에서
총을 꺼내서 나를 쏠 수도 있는 건가?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어떡해. 그래서 결국은 그 해클러가 에스코트 돼가지고 밖에 나갔는데 밖에서는 또 미디어가 나와서 찍고 있었던 거지. 근데 이 나가는 과정에서 경찰들하고 몸싸움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나와서도 막 계속 좀 반항하고 그러는 게 다 찍혔어. 굉장히 덩치가 큰 흑인 남자였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수갑 채워가지고 경찰차에 태워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정식으로 체포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에스코트 돼가지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다시 정상적으로 공연을 끝마쳤다고 그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트라우마 생기겠어 진짜. 뭐 근데 30년 동안 스탠드업 코미디를 하다 보면 진짜 산전수전 다 겪었을 텐데 이렇게 동료한테 구타를 당한 거는 아마 처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지금 크리스 락이 하고 있는 투어는 Ego Death라는 투어거든요. 제목도 너무 딱 맞잖아요. 그래서 Ego Death World Tour 뭐 이렇게 됐는데 지금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는 보스턴에서 일단 공연을 하고 그다음에 4월 2일부터 정식으로 투어가 시작이 됐는데 11월 17일까지 그렇게 계속이 된대요. 이번 투어는 굉장히 잘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겠네요 정말. 절대로 이런 일은 없었어야지 됐는데 진짜 잘 해결될 수도 있었는데 한순간에 잘못된 판단으로 너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것 같아서 영화 팬으로서나 아니면 코미디 팬으로서나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좀 둘 다 미국에 온 다음에 저한테 기쁨을 준 그런 배우들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윌 스미스도 재미있는 액션 영화로 상당히 기분 전환을 시키는데 도움을 줬던 배우였었고, 그리고 크리스 락은 스탠드업 코미디를 보면서 제가 세계관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코미디언이었었고 미국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던 코미디언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안 좋은 일에 휘말리게 된 게 마음이 안 좋아,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앞으로는 윌 스미스 영화를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저도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일은 어떻게까지 될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지만 어떤 식으로라든지 윌 스미스는 아카데미 쪽에서나 아니면 세그 쪽에서 일단 무슨 조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조치가 아주 경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무게감이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를 보여주고 싶어 하니까 아주 심하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너무 이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조치는 아닐 거라는 거. 제 생각에는 아카데미에서는 제명을 시켜야지 되는 게 아닌가. 세그에서는 제명까지는 안 가더라도 몇 년 정도의 서스펜션이 있어야지 되는 것 같고, 일단 오스카는 줬으니까 뭐 성추행을 한 사람 것도 다시 뺏지 않은 상황에서 윌 스미스의 오스카를 다시 가져오는 거는 불가능한 걸로 보이고, 저는 솔직히 그 사람한테 그거를 그 자리에서 줬다는 게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었었거든요. 말하자면은 이 사람이 보여준 행동은 분리예요, 분리. 그리고 이번 시상식에서 제일 많이 후보에 올랐던 The Power of the Dog에서 주인공이 연기했던 역할이 바로 이런 식의 분리거든요. 본인을 포장하기 위해서 더 일부러 센 척하는 그런 분리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거를 상 주는 식의 결과밖에 안 된 거잖아요. 그 사람한테 나무주연상을 준 게. 그래서 그 점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었어요. 앞으로는 진짜 이런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네. 좀 따분해도 우승한 사람들이 더 빛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네요. 특히 이 해프닝이 있었을 때 크리스 락이 시상을 했던 부문이 다큐멘터리였었거든요. 서머 업 소울이잖아요. 서머 업 소울도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해서
만든 그런 다큐멘터리 작품이었었는데 그거를 기억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작품에 대해서. 저도 기억을 못하고 있었어요. 딱이 맞은 일을 얘기를 하지. 누가 뭘 받았는지 얘기하는 사람은 지금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일단 이렇게 시상식이 끝나고 나면은 제일 먼저 올라오는 기사나 아니면 화면들이 다 우승 소감이나 뭐 우승 작품에 대한 그런 분석이나 막 이런 걸 썼는데 그런 거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무 데서도. 다 윌 스미스하고 크리스 락 얘기밖에 없는 거야. 이게 무슨 민폐야. 이런 민폐는 없지. 하여간 참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꼭 결과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게 생기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이 외에도 시상식 중에 조금 눈에 거슬리는 장면들이 몇몇 장면이 있긴 했지만 아무려면은 따기 사건보다 더 컸을까요? 그러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이번 에피소드를 줄이도록 해보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좀 따분한 시상식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오랫동안 같이 얘기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스카이씨. 저도 이번에 아주 흥미롭게 지켜본 시상식이기 때문에 좋았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에피소드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